최근 구찌가 새롭게 출시한 스니커즈는 목재 펄프와 비스코스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건 레더를 사용한 제품이죠. 가죽은 가죽인데 동물이 아닌 식물로 만든 가죽입니다. 타미일 피거는 사과 껍질로 만든 애플스킨 스니커즈를 선보였고, 가죽 가방으로 유명한 에르메스는 버섯으로 만든 가방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친환경, 동물복지, 채식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특정 단체나 활동가 등 소수의 사람들이 외치는 운동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요즘 트렌드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채식주의, 즉 비건이 과거엔 특정 집단의 운동으로 인식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문화가 됐으니까요.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비거니즘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식습관을 넘어서 어떤 목적으로든 동물의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건강한 삶과 지구 환경 보전에 큰 의미를 두는 삶의 철학 방식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식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곳곳에 비거니즘 트렌드가 스며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닌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트렌드의 나타남과 일상의 변화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뼘서재에서는 2022년을 이끌 트렌드를 한 뼘 사이즈로 정리를 해서 담은 박스를 준비했는데요. 이른바 2022년 한 뼘 트렌드 밀키트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 첫 번째 시리즈는 비거니즘 트렌드입니다. 먹거리에서 시작된 비거니즘은 이제 패션, 자동차, 주거 공간 등 우리의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먹거리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한뼘 서재의 주제 비거니즘답게 비건 카페에 와서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집 근처에 비건 카페가 꽤 있더라고요. 커피와 함께 식물성으로만 만든 캐러멜 케이크도 한 조각 시키고, 네, 케이크요 참 달달하면서도 담백하니 맛있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고기 안 먹어요.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다. 세상 천지에 요즘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한강의 채식주의자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봤는데 맞아요. 이제 비건은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채식만 고집하는 엄격한 비건 라이프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까다로운 비건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탄수화물과 고기 위주의 식단을 줄이고 채식으로 비타민과 식이섬유 먹거리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즉 고기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채식을 실천하는 일명 플렉시테리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요일이나 특정한 끼니 때만 비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의미와 성취감을 찾아가는 선택적 비건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죠. 또 강남, 홍대, 이태원 등 맛과 분위기 모두 흡족한 비건 맛집이 생겨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비건이 아닌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비건 맛집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합니다. 비건식이라고 해서 채소만 가득한 샐러드를 상상하고 계시다면 오해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유명 비건 레스토랑에서는 불맛 나는 식물성 패티로 만든 버거나 코코넛 커리 등 다채로운 메뉴들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비거니즘 트렌드가 확장이 되자 기업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편의점들은 간편식 등 비건 상품을 늘려가고 있고요. 식품회사들은 우유, 버터, 달걀 등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식빵을 런칭하고 볶음밥, 라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비건 간편식을 선보이고 있죠. 그중에서도 식물성 고기인 대체육은 최근 식품업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먹거리인데요.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대체육 브랜드를 런칭해서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비건 식품이 나오면서 유연한 비건들이 생겨나고 있죠. 실제로 한국채식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2021년 250만 명으로 15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비거니즘은 동물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가치로 점점 넓어지고 있고 일상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경우 비건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엄격하든 느슨하든 채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이유에는 크게 건강, 동물보호, 환경보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페팸족이 늘어가고 비윤리적인 사육, 도축 이런 시스템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채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에서는 바닷가재, 갑각류를 의식 있는 상태에서 끓는 물에 넣는 요리법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갑각류와 문어, 오징어 등 두 종류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산채로 끓는 물에 들어갈 경우에 숨이 끊길 때까지 최소 3분에서 최대 15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리 전 반드시 기절시켜야 하고 기절시키는 방법도 전기 충격과 같은 제한적인 방법만 허용됩니다. 갑각류와 두 종류도 이러한데 하물며 동물은 어떨까요? 2022년 한뼘 트렌드 밀키트 첫 번째 시리즈 비거니즘 트렌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비건 패션인 비건 레더입니다. 흔히 레자라고도 불리는 인조 가죽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조 가죽은 싸구려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페이크 가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미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는요. 모피 판매 금지법을 제정했고 샤넬, 구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모피 사용 중단을 선언하면서 패션 업계에도 동물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즉 비건 레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채식을 넘어 패션, 뷰티 등 비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동물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에 힘입어서 비건 패션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구찌는 2년간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비건 레더를 만들었고 2021년 6월 비건 스니커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직접 개발한 비건 레더 소재를 데메트라라는 상표로 출원했고 이 소재를 스니커즈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핸드백 등 모든 컬렉션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구찌는 젠더, 윤리,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고 마케팅과 디자인에도 반영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가 구찌를 애정하는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유명하고 비싼 브랜드여도 지금 시대의 정신과 동떨어지면 20, 30대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니까요. 비건 레더의 적극적인 또 다른 브랜드는 에르메스입니다. 럭셔리 중에서도 하이엔드 럭셔리로 꼽히는 에르메스가 비건 레더로 핸드백을 만들고 있다니.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캘리백은요. 웨이팅만 수년씩 걸릴 수 있는 초고가 핸드백의 대명사인데요. 이 백들의 소재가 되는 악어 가죽을 얻기 위해서 에르메스는 대규모 악어 농장을 여러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물보호 단체들에게 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에르메스도 가죽을 얻기 위해 악어를 키우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초고가 악어백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비건 레더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변화에 서서히 대비하고 있는데요.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진짜 가죽과 비슷한 촉감과 내구성을 가진 비건 레더를 개발한 미국의 바이오 테스트 스타트업인 마이코웍스와 함께 3년간 협업을 통해서 버섯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럭셔리 패션 브랜드만 비건 패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스트 패션의 대표 주자죠. H&M은 선인장을 활용해서 만든 비건 레더로 옷을 만든 적이 있고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비건 레더 소재에 열을 올리면서 파인애플잎, 포도 껍질, 사과 껍질, 망고 등 이런 식물성 원료로 만든 가죽으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인장 가방을 메고 애플 슈즈를 신어보고 싶어요. 비거니즘 트렌드의 마지막 키워드는
비건 자동차입니다. 어머, 자동차에도 비건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나요? 지금 자동차 안에 계시다면 잘 살펴보세요. 동물성 원료인 천연 가죽이 의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앉는 시트나 핸들의 휠 겉면, 또 운전석 대시보드 등에 있죠. 특히 고급차일수록 천연 가죽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세계적 브랜드의 자동차 제조사가 출시하는 고급차들은요, 평균적으로 12마리 정도의 젖소의 가죽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윤리가 강화되고 있고 축산업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건 자동차의 등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건 레더 사용 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도 진짜 가죽을 인조 가죽, 즉 합성 가죽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꽤 오래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미 2003년부터 아티코라는 합성 가죽을 일부 사용하고 있었고요. 페라리도 마이크로 프레스티지라는 소재로 가죽을 일부 대체하고 있고, 벤틀리는 100주년 기념 모델의 시트 제작에 포도 껍질로 만든 비건 레더를 사용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019년 전기 SUV카의 가죽 시트를 사과 껍질에 플레우레탄을 혼합해서 만든 비건 레더로 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는 파인애플 잎과 줄기로 만든 비건 레더 시트를 제작했고요. BMW와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도 가죽 시트 제작에 비건 레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도 전방위적으로 비건 레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도 프리미엄, 럭셔리 자동차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BMW 미니의 디자인 책임자 올리버 하일먼은 자동차 기업들이 신형 모델에서 가죽 인테리어를 모두 없애는 추세다. 가죽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며 더 이상 차량에 가죽 부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미래의 테슬라 모델을 비건 자동차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가죽이 주는 감성 품질도 중요하지만 동물 보호와 환경 모두를 고려해서 아예 가죽을 빼도 된다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자동차 제조사로서도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는 ESG 경영 확산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ESG란 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공헌, social, 윤리경영, 거버넌스의 약자로 ESG 경영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21 보아포럼 개막식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ESG 경영은 이제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다. ESG 경영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 가치를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ESG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온 거죠. 이와 함께 ESG 워싱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흉내만 내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만 하는 이른바 그린 워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슬레의 캡슐커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용기 재활용률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홍보를 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9%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는 Hello, I am paper bottle. 나 종이병이야 라고 새겨진 페이퍼보틀 에디션 화장품을 홍보했지만 내부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덧대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비건의 시작은 건강과 문화가 주요 배경이었지만 이제 비거니즘은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트렌드 코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을 배려하는 소비가 선택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흥미로운 글로 2022년 한뼘 트렌드 밀키트 첫 번째 시리즈 비거니즘 트렌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구환경 캠페인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70억 명이 함께하는 조별 과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할 때 갈등이 많은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임승차하는 조언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바뀔까? 라는 냉소적 태도와 소극적 선택들이 지구 환경 문제를 가장 악명 높은 조별 과제로 만드는 요소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기업들이 여기에 발맞춰 나가는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인류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뼘 서재 2022년 한뼘 트렌드 밀키트는 미래의 창에서 펴낸 김남도 외 저자의 트렌드 코리아 2022, 부키에서 펴낸 김용섭의 라이트 프렌드 2022 도서와 여러 기사를 참고해서 제작되었습니다.